예. 이 윤석열 전 총장 최근 외교안보 분야까지 공부를 하면서 사실상 대권 수업 중입니다. 그런데 그의 등판이 가까워오면서 경계와 견제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지지율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윤석열 전 총장님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거라고는 그분이 나름의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온갖 영역을 이용해서 형사사법 중에서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일을 원칙에 따라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 점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는 게 없다는 전제를 하긴 했지만 장혜철 평론가님, 다른 여권 인사들과는 달리 이재명 지사는 윤 전 총장을 원칙에 따라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권에서 예를 들면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박하게 평가하는 것은 조국 수사 무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차피 친문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게 동질감이나 감정적 유대감을 거의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4.7 재보궐선거 결과 이후 중도층과 무당층의 민심이 차갑게 돌아선 걸 보면서 본선인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더 확실하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이재명 지사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수사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 잘못 수행했다 이런 인식에 동의하지 않고 할 수사했다, 원칙은 지켰다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 총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중도층의 민심을 저는 헤아렸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재명 지사는 당내에서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후보가 최종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 후보가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있을 때 우리 친문 주류로는 안 되겠구나. 이재명 지사밖에 답이 없다. 이런 민심이 민주당 내에서 불거지거든요. 근데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기에 대선 레이스에서 탈락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처럼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는 야당 후보가 없어지게 되면 대선 레이스에서 친문들이 이런 생각하겠죠. 굳이 이재명 지사 아니라도 우리 친문 후보 내세워서도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인식이 퍼지면 9월 달에 결정되는 이 대선 후보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또 윤 총장이라는 강력한 상대가 버텨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를 두고 이재명 지사가 윤 전 총장 칭찬했네 라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일부 여당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이재명 지사를 좀 비판한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경기도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 전 총장 감사한 게 아니다. 정치적 기대와 충고가 담긴 말이다. 손석 부장님, 이재명 지사가 어떤 언급만 해도 비판은 야당보다 여당 내에서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10개 중에 이재명 지사가 8개 비슷한 얘기를 하고 2개 좀 다른 얘기를 해도 그 2개를 가지고 아마 친문 일부 네티즌들은 강력하게 비판을 할 겁니다. 지금 여권 내의 권력 지형도 자체가 그렇게 지금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요, 2017년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5월 달에 그 SBS에 출연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지난 조국 사태 그 이후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이 계속되는 그 국면 속에서도 제가 자료를 많이 봤지만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콕 집어가지고 비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의 성장 환경 이런 것들은 많이 다르지만 아마 서로 만난 적도 없지만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나름 좀 있지 않나 하는, 공통분모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으로도 아까 장혜찬 평론가가 잘 얘기해줬는데 두 사람의 중도 영역이 상당히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 싸움이 결국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적극 지지층을 뺀 그 중도 영역을 누가 하느냐,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승자라는 판단을 이재명 지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비교적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재명 지사인데, 그럼 두 사람의 지지율, 가장 최근 지지율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4, 23, 오차범위 내고 당연히 초접전인데,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게 일단 10% 이상 후보가
이제 3명에서 2명으로 좀 준 느낌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강 구도가 되는 건지 이도원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그 조금 양강구도가 공고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를 이제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 민주당 후보는 이제 뭐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으로 거의 이제 고정화돼 있으니까 그리고 기타 후보들을 더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수치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재명, 야권에서는 윤석열 두 분이 거의 양강구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고 여당 내, 야당 내 다른 후보들이 쉽게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 같아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왜 윤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일부 지지자들이 듣기에 칭송하는 말을 하냐면은 첫째는 그 말 자체가 맞아요. 과거 행위에 처벌하는데 굉장히 잘했다. 그게 맞고 이런 어느 정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여유를 찾았기 때문에 상대를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나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두 분이 중도층을 얘기했지만 최근 조사에서 보면 호남은 굉장히 여권의 중요한 지역인데 윤석열 총장의 지지가 많이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민심을 생각해서도 윤석열 총장한테 무조건 비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가 처음은 하나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약간 견제하면서 같이 가는 구도가 이어져야지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만 딱 남아있으면 굉장히 공격받기가 쉽죠. 예.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가 빠진 자리를 윤석열 총장이 메꿔주면서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강적으로 부상하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도 버텨줘야 된다. 이런 여권 내 의견이 굉장히 많고 이런 상태로 지금이 4월이지 않습니까? 여름까지 가면은 9월에 이재명 지사는 결국 후보가 될 거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윤 전 총장을 비교적 칭찬하는 듯한 원칙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처음으로 윤 전 총장 때리기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윤 전 총장의 수사를 받았던 초선 김용판 의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함께 적폐 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친검무죄, 반검 유죄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탄계의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에는 정말 고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윤석열만이 대안이고 답이다라는 데서는 동의할 수 없고 그런 관점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 당은 당 차이가 없다 싶습니다. 아니 외부 사람 한 사람이 내면 그 당이 무슨 정당입니까?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사과할 일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잘못을 깨닫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이 과물 탐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어제 있었던 일인데 좀 논란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서요.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공개 비판을. 개인 김용판이라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죠. 예. 왜? 어쨌든 수사를 받았던 사람은 피의자는 본인을 기소했던 검사나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한테 감정적으로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았던 개인 김용판이라면 비판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비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개인 김용판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김용판 의원이라는 거죠. 야당의 의원입니다. 야당의 제일 목표가 뭐죠? 내년 정권교체입니다. 예.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당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감정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보시면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에 사과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김용판 의원 얘기 듣고 윤석열 총장이 딱 나가가지고 예전에 했던 수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개 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대선 후보 정치인으로서는. 예. 본인의 브랜드가 성역에 있는 수사 아니겠어요. 전 정권뿐만 아니라 현 정권, 나를 총장으로 임명해서 현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원칙대로 수사를 했다가 이렇게 좌천된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과하랍니다. 브랜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하죠. 백브리핑에서. 오직 한 사람만 보는 정당은 정당. 맞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에도 안에도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치열히 경쟁해야 되죠. 하지만 현재 지금 가장 지지율 높은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윤석열 전 총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 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개인의 감정은 그렇더라도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야당의 정권 교체를 정말 위한다면 가장 유력한 야당 후보를 저렇게 의도적으로 깎아내는 건 해서는 안 된다. 사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하다라는 거죠. 김용판 의원이. 예. 무슨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김용판 의원의 목소리와는 달리 당 일각에서는 이게 선을 긋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김용판 의원 개인의 문제죠. 윤석열 총장도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 윤석열과 또 정치인 윤석열도 별개의 문제니까. 10년 가까이 흐른 댓글 사건을 정치 쟁점화시키면서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우리 당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 과정에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당의 전직 대표의 일방적하고 회고 인터뷰,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치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할 때만이 정권 교체를 위한 수권 정당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 들어봤는데 특히 장혜철 평론가님, 정진석 의원은 검사 윤석열은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한 것일 뿐이다. 일일이 사과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정진석 의원 충청 출신이고 윤석열 전 총장과도 가깝다는 평가 받고 있죠. 아마 당내 주류의 의견, 또 중진들 다수는 지금 정진석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견제구를 던지는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은 유독 친박계 출신이 많고 유독 TK 지역구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용판 의원과 같은 김용판 의원도 사실 친박계로 분류가 되고 TK 지역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국민의힘에는 도로 친박당이라는 딱지가 붙기 쉬워집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 이기고 나서 선거 패배한 민주당이 윤호중 의원 원내대표 뽑는 거 보고 뭐라고 비판했냐면 도로 친문당이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두 전직 대통령 참 가슴 아프게 구속되어 있는 게 우리 국가의 역사적 비극입니다만 어쨌든 유죄가 인정을 받은 셈인데 그거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면서 잘못됐다는 투로 이 사건을 시간을 10년 전으로 끌어올리면 국민의힘도 도로 친문당과 다를 게 뭐냐, 도로 친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요. 일부 TK 지역 친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이나 다음 정권 교체보다 다음번에 자기가 국회의원 공천 한 번 더 받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의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로 만약 들어오면 과거의 친박계 의원들은 자리 잡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과연 정권 교체를 위한 선당 후사의 마음인 것인지 내 국회의원 우리 계파의 지분,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국민들이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진중권 전 교수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떠난 이후 국민의힘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입에 넣어준 밥을 뱉어내고 신밥을 먹으려 한다. 이 얘기 소정석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단어는 퇴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의 결과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 차례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이제 뭐 탄핵이 잘못됐다, 뭐 사면해야 된다, 이러고 또 황교안 전 대표 복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이 자꾸 미디어에 노출되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어떤 믿을 만한 리더십도 없는 거고 또 지지율이 높은 대선 후보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대선을 앞두고 현재 그렇게 강력한 대선 주자를 갖고 있지 못한 정당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는 정치사를 보면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대단히 어떤 좌표를 잘못 잡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이 여론조사 얘기만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갈 텐데 일부 여론조사를 보고 한번 큰 판을 짚어봤을 때 빨간색이었던 국민의힘이 4월 셋째 주까지는 민주당보다 높다가 다시 주춤하는 듯한, 물론 뭐 이건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윤 전 총장 때리기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메시지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견제구나 또는 서병수 의원이 말한 탄핵 잘못됐다
이런 발언들이 저 정당 지지도 추이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4.9% 빠졌는데요. 예. 일주일 만에 5% 가까이 하락했다는 것은 상당히 예사롭지 않은 징조다. 국민의힘에서 바짝 긴장해야 되는 징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의 이유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라는 강력한 대선 주자를 견제하다가 오히려 국민의힘 자체가 국민의 신망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군가는 기강을 다 잡아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 내부에서 터진 윤석열 때리기 이 논란 얘기 이재명 지사의 말과 함께 같이 짚어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예. 윤석열은 당시 검사였으니까 본분을 다한 것이다. 꽃가마 태 모셔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 박근혜 잡아넣은 사람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냐? 국민의힘은 자존심도 없냐? 뭐 좀 각기 다른 여론조사, 각기 다른 댓글 얘기 나왔죠. 예. 지금은 연일 6탄 방어에 나서지만 홍백기라 언제 백기 들지 아무도 모른다. 홍남기 총리 대행을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예. 당연한 결과였지만 아쉽다. 이성윤 지검장이 됐으면 정권 교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마지막 댓글 만나보겠습니다. 추미애 편든 김호수도 싫고 윤석열 편든 조남관도 싫다. 댓글 5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정치권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